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엄청 비밀 자료도 아닌데 안 줘요, 안 줘. 이렇게 정말 이게 이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건지 가장 자료를 안 줘요. 나 이런 그 아주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는데 행정부는 그걸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국정감사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안에 저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를 대하는 어떤 공직자의 자세인지도 이 문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매우 엄격하게 이 문제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한테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저도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또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중요한 이제 기재부 국정감사인데요. 그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자료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료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너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관심 갖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경제 정책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생 경제 특히 어렵게 해서 경제 정책의 그 총체적인 저는 좀 실패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 대규모 세수 결손 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장관님이신데 그런데 그 보훈인사 특혜성 자리 주기 이래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재부 이 공공정책국은 직원수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심각한 자료도 아니고 정원 몇 명이냐는데 그 자료도 안 주고 공공기관 임명 과정에서 심사 기준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관련되는 지자체하고 주고받은 자료 이게 그리 엄청 비밀 자료도 아닌데 안 줘요, 안 줘. 이렇게 정말 특히 이제 기재부 이 공공정책국이 더 심한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없어요.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공공기관 재생계획 한 300개 예산이 총 한 700조 정부 예산보다 더 클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업무보고에도 한 줄도 없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30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그것도 거기서 심의하고 조직, 인원 다 컨트롤하고 그런 공공정책국이 이게 이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이것을 우습게 보는 건지 가장 자료를 안 줘요. 나 이런 그 아주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는데 공공정책국 박준호 국장,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김도영 과장, 공공윤리정책과 김한중 과장 이 세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재부가 막강한 거 알아요. 예산도 갖고 있고 공공정책도 하고 있고 세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좀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뭐 자료고 좀 주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료를 아무리 달라 해도 안 내놔요. 이런 기재부가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좀 기재부가 이렇게 하면 저는 기재부의 기능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계획, 뭐 세제 다 나눠서 기재부를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기재부가 너무나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기재부가 자료 요청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요구합니다. 자료. 오늘 3시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래도 거부하면은 관련 증언 감정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해 주시고 국회에서 고발이 안 되면 저 개인적으로 직무유기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끊이네. 네, 저기 최기상 위원님.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자료를 안 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란 얘기로 계속 들립니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본 경험이 없나 본데요.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기재부가 작년에 세수결손 발표했습니다. 그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등으로 대응한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 오전에 제출지지를 전까지 제출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2023년 9월 세수 제축의 발표 당시에 세수 결손, 지방교부 재원, 추경 편성, 행안부, 교육부 등 타 부처와 관련 내용 조정 등의 논의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의 당시 국장, 과장의 명단과 현재 직책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5월 19일과 8월 29일에 기재부 2차관과 교육부 차관, 행안부 차관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배석한 기재부 배석자 명단과 직책을 반드시 오전 주 지르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병서 예산총괄 심의관은 제가 오전 주 지르 때 답변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기영 의원님. 예, 간사께 좀 먼저 요청드립니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 함께 좀 적극적으로 좀 채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호방건설 신성통상 증여세 또는 이제 편법증여 관련돼서 조세 정책에 관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기재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방금 최기상 의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작년에 56.4조 예산 배정 관련해 예산 배정 통보 문건들이 있을 텐데 없다고 예산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각종 예산 관련 배정 통보를 과별로 해서 문서 목록을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예산 배정 통보를 디브인 시스템을 했으면 시스템 화면 캡처본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가 기밀도 아닌데 왜 안 주는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30조 세수 결손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차관보나 전정훈 세제실장 언론들이 브리핑했습니다. 그래서 29.6조 세수 결손 구체적 대응 어떻게 할 거냐 방법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 우리 장관님, 차관님도 다 오셔가지고 그거 설명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이 30조 세수 결손 대응 방안 보고하라 하니까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0조 세수 결손 대응 방안 국감 전에 보고하라. 56.4조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뭘 따지냐라고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는 30조 세수 결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게 미리 보고하고 같이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하십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자료 그저께인가 이 설명자라고 국고과장 오셔서 하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김영환 의원 지적했죠. 공자기금 일방 해결에 반환 규모 관련된 기금 운영 변경안 그 다음에 법정 전출금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기금의 일반회계로 전출 계획 중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적자성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조세 지출 예산상 변경 무엇이 있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저게 국가 기밀이면 개별 의원실 와서라도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실장 보고하는 거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알아서 국회에서 뭐 이야기하면 계속 답변이 없으면 이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왜 존재합니까 도대체? 이런 걸 따지라고 같이 토론하라고 하는 건데 국회에 다음 우리 천하람 의원 하시고 박수민 의원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원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증인 채택과 관련한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8일 이후로 증인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섭 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회장과 뭐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등 뭐 여러 사람들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몽규 협회장의 증인 채택이 꼭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연간 300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축협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레드 플래그에 올라오고 있고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후 조치나 어떤 재발 방지 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관리의 총괄 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송원석 위원장님께서도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대규모 스포츠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 분야고 특히 또 정말 예산과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여야의 어떤 구분이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그 기재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또 어떤 관리 현황 또 이런 대규모 스포츠 단체, 협단체의 어떤 문제점 등을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증인이 있지만은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증인 채택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금 위원들이 좀 제대로 증인이나 뭐 좀 참고인들 적절하게 좀 불러가지고 내실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속 시원하게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수민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행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 예,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예, 자료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 느끼고 본인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의원은 확고히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국감은 입법부는 동료, 격려, 질책 복합적으로 본 의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정치권에 의한 갈등에 따라서 삼권 분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압수수색 등등으로 인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심각히 위축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경영의 일반 원칙에서도 마이크로 매니징을 금지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역할 속에서 저희가 입법을 하면서 행정부를 리드할 부분 리드하고 질책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상식, 원칙과 그 기본 룰을 벗어나는 과도한 압박은 저희가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을 더 나아지게 해야 되지 일을 더 꼬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간사들께서 좀 상의해 주셔서 제가 볼 때 행정부가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동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언급한다든지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국민들께 보여야 할 모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질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두 분만 하실 거예요?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은 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되는 상황이고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했는 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정 간사님 두 분만 그냥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두 분만 하시면 김영환 의원님 먼저 손들셨으니까 김영환 의원님부터 예. 예, 장관님 그 세수 결손 당시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렸죠. 예, 세수 결손의 대응 과정을 국감 과정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이 재정 쪽입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이번 달 말로 이렇게 그 언급을 하는 것은 되게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국회를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세수 결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행정부는 그걸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국정감사 지금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안에 저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를 대하는 어떤 공직자의 자세인지도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쭤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기재부가 좀 대응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처 조직들에 대한 저는 장관님의 좀 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법대로 원칙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저희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료들은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희 의원실이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세 지출 관련해서 제출해 달라 그때 얘기했더니 담당 사무관 과장이 이 의원실은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관한테 그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세상에 어떻게 그런 답변이 그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공직자의 태도도 아니고요. 저는 장관님이 어떻게 부처를 좀 이끌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더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담당 사무관한테 그런 소리를 저희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이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국세청의 승낙을 받아야 된대요. 국세청도 저희들이 얘기. 국세청은 기재부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훈 의원님은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자료 요구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국정감사가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와 관련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잘한 게 있으면 잘한 것대로 격려하고 치하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질책하고 견제하고 함께 또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 저는 이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우리 부처장이나 기관장 같은 경우 아주 그 능력 있는 이런 기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감사를 잘 활용해서 조직을 혁신하고 또 조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자료는 받아봐야 돼요. 근데 자료 제출을 정부가 임의대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해야 돼요. 아주 제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법이래요. 법을 지키지 않은 걸 위법. 더 나아가면 범법 행위 이래요.
더 나아가면 범죄 이래요. 지금 이건 내가 지금 다른 그 상임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재위조차도 무슨 뭐 거기에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가 안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개인의 신상 문제도 우리 진간법에 의하면 대부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기재부조차도 지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국정감사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절차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절차예요. 과정이에요. 이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매우 엄격하게 이 문제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한테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정태호 간사님. 예, 제가 감사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그 구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답변을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의제라 그럴까요? 국정감사에서 좀 세수 결손과 그것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전체 회의 때 그 기재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 국정감사 때 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구체적으로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특별하게 보고하기 전에 그걸 중심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수준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뭐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그냥 날치기로 그냥 발표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는 법에 따라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부는 그 의결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국회에서의 정엄 및 감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하게 정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로서는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위원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우리 장관께, 부총리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지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세종시입니다. 우리 처음에 뭐 행복도시라 그랬던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이제 네임이 돼 있는데,
그 행복도시라고 네이밍하기 전에 이름은 행정수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명문의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습 헌법에 어긋난다.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상의 헌법 규정이다 해서 수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일반 그 법률에서도 성문의 법률과 또 성문의 법률에 담겨 있지 않지만 소위 불문법이라고 하는 그 법원이 또 존재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문의 법에 좀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례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왔던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자료 제출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잘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을 우리 부총리께서 아마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자료 가지고 지금 1시간을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이 국정감사가 상당히 엄중한 과정이니까 예, 제가 부총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 부총리 답변을 일단 들어보시고 진행을 하시죠. 여기 지금 세종에 오니까 그런 그 과거에 불문 헌법 있던 부분까지 지금 기억이 나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지적 많은 말씀들 듣고요. 저는 굉장히 저도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또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오셔서 한 국정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과 아까 말씀 법률에 따라서 저희 공직자로서 저희가 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주고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하게 다시 단속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자료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제가 저희 기획관리실 통해 가지고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점심시간 좀 짬이 나면 제가 쭉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적절히 제가 한번 판단을 저희도 안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릴 거는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 대응하면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제 거기 나온 문안하고 그다음에 또 이 내재적 한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법제처하고 안에서 행정부 안에서도 저희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이걸 뭘 자료를 안 내겠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꼼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꼼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절대로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세수 결성에 대한 대응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정감사가 이번 달 내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종감이 29일,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겠다라는 오만한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회에서 지난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자체랑 관계부처랑 가용재원의 부분이라든지 뭐 가용재원, 지자체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오늘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 때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받고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 내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저희 지자체와 소통을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가용 재원을 파악을 했더니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재원의 파이널 마지막 거는 사실은 뭐 12월이나 내년 1, 2월 가야지 최종 숫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진 생각들, 그다음 그 각 기금의 가용 재원이 어떤 것들에 대한 큰 틀의 얘기들은 저희가 이 국정감사 기간 내에 분명히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걸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제가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뭐 아까 우리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부분은 그 여러 가지 또 저희 고려 사항들이라는 게 이제 그 개인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아까 작년 의사결정 관련돼 가지고 뭐 저희 직원들 명단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는 뭐 그 저희가 행정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 해당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적절히 해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으면 분명히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로 징계를 받는다든지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가 기재부 장관입니다. 모든 결정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질책을 하시면 저한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뭐 바꿔야 된다면 저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공직자가 어떤 회의에 배석하는데 이름을 달라든지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그 실무자 이름이 어냐고 말씀을 해주시는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 사람들을 질책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저희 공직자가 어떤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뭐 그거에 따라 법에 따라서 제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제가 옹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재부의 의사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저한테 질책을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기관장으로서 좀 그 요청사항입니다. 간곡한 요청사항입니다. 질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국정감사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내지는 정비 과정인데요. 지금 이미 1시간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의사 표현 다 하신 것 같고 이미 다 전달을 했고 하니까 질의를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는데요. 예, 자료 제출은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는 정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 때 질의 시간을 좀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공방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상 감사는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자료 제출이나 뭐 의사 진행이나 이거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무엇이 잘못인지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명단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을 좀 하시죠. 다 하셨잖아요. 아니 오기영 의원님 말씀이 아니고 최기상 의원님 그 하는데
그 진행을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때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민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논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듣는 건데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 좀 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주시고 문제 있는 걸 아까 공개적으로 최기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여당 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최기상 의원이 신상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 지금 우리 최기상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 쪽 얘기 같은데. 정리하세요 그러면. 에이, 그냥 간사님 일단 좀 자 그럼 일단 진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님께서 조금 더 협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1시간이 지났는데 충분히 지금 자. 국회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까? 자.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지 왜 최기상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께서 알아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알아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회의 진행을 했잖아요. 1분 준비하시면 빨리 진행될 거예요. 저랑 말아 그걸 왜 이야기하시는 제안할 수 있는 자, 위원님들 좀 예. 방송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닐 수 없죠. 아니 좀 참아주세요. 아니 무슨 여기가 아유 참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부장관님도 잠깐만요. 최기상 의원님 지금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인지 아니면 자료요구인지 명확하게 그걸 하셔야죠. 예, 그럼 의사 진행 발언인가요? 예, 위원장께 해주세요. 1분. 네, 부총리님 말씀에 약간 이제 제 진위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정책 과정이 훌륭하고 좋았으면은 상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례가 우리 공직사에 널리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이게 발표할 때 보면 뒤에 담당자, 과장하고 사무관 성함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장님들보다는 위에 국장님들이나 이제 실장님들이나 이게 시무관님들이 누가 참여했는지 정도는 고위공직자니까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교육부나 이제 행안부 차관님들하고 간담회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 자리에 있는 가령 뭐 예산실장이 참여하셨는지 등을 알아야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잘 살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정부에서는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새겨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실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